5천만 원 사기당한 후 형사고소와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실제 절차. 5천만 원이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이 일주일이면 2배로 돌려준다고 했었는데 입금하고 사흘이 지나니 카톡을 안 읽어요. 일주일이 지나니 전화도 별번입니다. 자, 여러분, 형사 절차는 감정을 받아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분하다, 억울하다, 그 감정 그대로 친구랑 통화하고 계시면 사기범은 그 사이에 돈을 다 빼돌립니다. 5천만 원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절차 싸움입니다. 감정 빼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오늘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건 5단계입니다. 증거 봉인, 지급 정지, 가압류, 형사 고소, 출국 금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중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5가지가 거의 동시에 굴러가야 합니다. 한 단계라도 빠지면 사기범은 그만큼 멀어져 있어요. 첫 번째, 24시간 안에 증거 봉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봉인하는 일입니다. 사흘만 지나도 늦습니다. 사기범은 거의 100% 돈을 빼돌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은 떨어지거든요.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자료가 4가지입니다. 카톡 캡처 전체, 통화 녹취, 계좌 이체되어 거래 명목이 적힌 문자나 메일, 이 4가지를 PDF로 묶어서 일자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정리해야 하느냐? 수사는 경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를 잘 협조해서 잘 정리해서 넘겨줘야 경찰도 꼼꼼하게 일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게 카톡 백업입니다. 휴대폰 분실하거나 초기화하면 다 날아갑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사진 자료가 미리 보기만 남고 안 열려요. 따라서 클라우드 백업부터 켜시고 PC용 카카오톡으로 전체 대화를 파일로 추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출한 텍스트뿐 아니라 화면 캡처본까지 함께 보관하셔야 나중에 위변조 시비가 안 생깁니다. 이 작업이 24시간 안에 끝나야 합니다. 사기범과 주고받은 명함,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다른 사람들 연락처도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기범은 보통 혼자 안 움직입니다. 바람잡이나 대본 딴 사람이 옆에 꼭 붙어요. 이 사람들이 공범으로 묶이면 회수 채널이 한 명 더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비대면 사기면 가압류보다 지급 정지부터. 여기가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어디서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변호사 사이에서도 가압류부터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한번 풀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사기당하면 가압류부터 떠올리시는데요. 비대면으로 돈이 이체된 사기는 가압류보다 지급 정지가 훨씬 빠르고 효과가 좋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이 있어요. 원래는 보이스피싱 피해 막으려고 만든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인데 2023년 11월에 개정되면서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재화 공급이나 능력 제공 같은 것을 가장한 비대면 사기까지 지급 정지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투자 권유로 카톡이나 전화로 기망당해서 계좌이체한 사안이라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급 정지가 가압류보다 우월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먼저 속도. 가압류는 신청서 접수하고 법원 결정문 받아 집행까지 며칠에서 일주일이 걸립니다. 지급 정지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송금받은 은행이나 112, 1332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신고하시면 영업일 기준 당일 정지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비용. 예금 채권 가압류는 청구액의 절반 가까이를 현금으로 공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사건이면 2천만 원 넘는 돈을 따로 묶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급 정지는 공탁금이 0원입니다. 마지막은 범위.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사기범들은 대포 통장을 여러 개 굴려요. 피해자 돈을 받자마자 다른 통장으로 빼돌리고 거기서 또 다른 통장으로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가압류로 통장을 하나 묶어봐야 잔액이 0원인 경우가 흔합니다. 근데 지급 정지는 다릅니다. 처음 돈을 받은 사기 이용 계좌뿐 아니라 거기서 다시 이체된 관련 계좌까지 줄줄이 묶어버립니다. 사기범 입장에서는 자금 세탁 동선 자체가 막히는 거예요. 다만 한계는 분명합니다. 사기범이 이미 현금 인출을 마쳤거나 암호화폐로 바꿨거나 해외 송금까지 끝낸 후라면 정지해봐야 잔액이 0원이에요. 그래서 24시간이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흘 지나면 또 늦습니다. 또 하나, 계좌 명예인이 자기는 사기에 가담한 적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 정지가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고 직후에 형사 고소를 빠르게 붙여서 사기 혐의를 객관화시켜두는 작업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급 정지와 형사 고소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묶음으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가압류는 보안수단으로. 지급 정지가 깔리고 나면 가압류는 보안수단으로 따라갑니다. 사기범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파악되면 그건 지급 정지 대상이 아니니까 가압류로 묶어야 해요. 또 이 법이 적용 안 되는 사안, 예를 들면 대면 거래만 있었던 사기라면 처음부터 가압류로 가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3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피보전 권리, 보존의 필요성, 채무자 재산 목록. 이 3가지가 정리가 안 되면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압류 신청서는 혼자 쓰기가 위험합니다. 신청서 한 줄 잘못 들어가면 결정이 안 나거나 결정이 났다가 풀려요. 5천만 원 묶을 수 있는 카드를 한 줄 때문에 날리는 셈이 되니까 변호인 손을 거쳐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 형사고소. 형사고소는 사기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득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특별법이 따로 있어요. 이 법이 걸리면 가중처벌이 들어갑니다. 5천만 원이면 일반 사기죄지만 죄질과 수법에 따라 실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소장에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고요. 기망행위, 처분행위, 인과관계 이 3가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히 돈을 받고 안 갚았다라는 거는 민사적인
단순적인 채무 불이행이지 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와 함께 첨부되어야 사기로 입건됩니다. 거짓 직함, 가짜 사업자 등록증, 허위거래 내역서, 이번 주 안에 2배 보장합니다 같은 카톡 메시지, 이런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경찰이 사기로 입건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사건도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입건이 되냐, 각하가 되냐가 갈릴 수 있습니다. 5번째, 출국금지. 마지막은 출국금지입니다. 사기범이 도주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에 담당 수사관에게 도주 우려를 강조하시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클수록 사기범의 도주 정황이 구체적일수록 받아주는 비율이 올라가겠죠. 출국금지가 떨어지는 순간 사기범은 한국에 묶입니다. 지급정지로 돈을 묻고, 출국금지로 사람 묻고, 가압류로 비예금 자산 묻고, 형사고소로 처벌 진행, 이 4가지가 동시에 굴러갈 때 회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도주로가 막히면 사기범 쪽에서 합의로 방향을 트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이 되시면 공동 고소인단으로 묶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피해 금액 합산이 5억 원을 넘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특별법이 적용되면서 검찰의 처리 우선순위가 올라가거든요. 도주 우려 사유도 더 강하게 인정되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기 피해 회수는 시간 싸움이고 절차 싸움입니다. 24시간 안에 증거 봉인하시고 비대면 사기면 무조건 지급정지부터, 그 다음 가압류, 형사 고소, 출국 금지, 이 5단계가 거의 동시에 굴러가야 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혼자 다 처리하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5천만 원이 사라진 그 새벽에 카톡 PDF 뽑고 은행 콜센터 돌리고 고소장 쓰고 가압류 신청서까지 작성하고, 이걸 분노한 머리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5천만 원을 회수하시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좋은 정보,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좋아요랑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술적으로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 김민건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을 기술적으로 바라보는 형사 전문 변호사 김민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